광활한 인류 조상의 땅 아프리카.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하다? 아프리카에서 스물스물 느껴지는 중국의 기운? 뭐라고? 아프리카가 곧 중국 땅이 될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에 지속적으로 비판을 보내고 있죠. 이와 반대로 중국을 실드 쳐주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아프리카. 지난 3월에 열린 중국 주재 아프리카 대사가 바라본 신장 위구르라는 행사에서 콩고 공화국 특사는 중국을 지지한다고 말했고, 부르키나파소 대사는 서방 세력이 신장 위구르 문제를 마장해 중국을 이유 없이 공격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작년 6월 UN 인권이사회 홍콩 보안법 투표에서 아프리카 25개국이 중국 편을 들었는데요. 또한 하나의 중국도 지지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타이완과 수교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 에스와티니밖에 없을 정도. 중국과 아프리카, 대륙 간 거리도 멀고 인종도 다른데 왜 이렇게 친하냐고요? 둘의 우정은 역사가 깊습니다. 1970년 아프리카는 중국의 UN 가입을 도운 1등 공신입니다. UN에 가입하기 위해 중국은 가장 많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던 아프리카를 공략했는데요. 아프리카는 1970년에서 1975년 사이 중국이 빌려준 차관 덕분에 탄자니아와 잠비아의 수도를 잇는 철도, 탄잠철도를 지을 수 있었어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는 법. 실제로 중국은 1971년 UN에 가입합니다. 중국 UN 가입에 찬성표를 던진 76개국 중 26개국이 아프리카 대륙 국가였죠. UN 가입 이후에도 원조는 이어지는데 중국의 1:1로 사업에 참여하게끔 유도하고 아프리카 대륙에 1250억 달러, 원화 144조 원을 빌려줬어요. 건설 사업 및 인터넷 등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이었죠. 현재는 백신 수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를 위해 중국이 발벗고 나섰는데, 모로코에서는 시노팜을 생산하기도 하고 이집트에서는 시노백 생산에 들어갔죠. 남아공에도 백신 공급을 약속했고요. 不干涉非洲内政，不把自己的意志强加于人，不在对非援助中附加任何政治条件，不在对非投资融资中谋取政治私利。 영국과 프랑스 같은 서방 국가들이 식민지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긴 했으나 재정적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다면 별 인연도 없는 중국이 돈을 버무는다는데 아프리카 측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있을 리가. 전기도 안 들어오던 땅에 인공위성의 인터넷, 재생에너지인 태양열까지 패키지로 들어온 자원에 아프리카는 톡톡이 혜택을 누립니다. 돈뿐만 아니라 중국은 아프리카와 깊은 유대 관계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매번 중국 외무장관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처음으로 들리는 곳이 아프리카 대륙이었을 정도. 1956년 중국은 이집트와의 수교를 첫 단추로 아프리카 중동 대륙에 발을 들였고, 현재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54개국 중 53개국과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이 왜 이렇게 아프리카에 지극정성이냐고요?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다 돈 때문인데, 우선 아프리카에 매장돼 있는 석유와 가스가 탐나거든요. 2020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석유 수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실제로 수단과 앙골라, 나이지리아 석유 산업에 중국은
투자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두 번째로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인데 아프리카 인구는 무려 13억, 그중 60%가 25세 미만, 평균 나이가 19.5세로 젊은 층 인구가 많습니다. 세 번째, 국제사회에서 내 편 없어 서러운 중국.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면 서방 국가를 견제하기도 수월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인권 탄압과 같은 비판도 피할 수 있어 아프리카에게 정성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프리카에게 중국의 관심은 무작정 좋기만 한 걸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중국은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 국가입니다. 2000년 이후 중국은 아프리카 정부와 국영 기업에게 대략 111조 원을 빌려줬어요. 아프리카가 지고 있는 빚 중 14%가 중국에게 진 빚이죠. 잠비아는 2020년 부채 110억 원을 재조정해달라고 중국에 요청했지만 중국은 재납금부터 갚으라는 조건을 걸며 거절했죠. 아프리카가 중국에게 빚을 지게 된 제일 큰 이유가 앞서 말한 1:1로 사업인데 사업이 적자가 나고 돈을 못 갚자 아프리카가 스스로 경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빚을 넘어 중국은 아프리카 현지 시장을 장악하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건설 시장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탄자니아 건설 시장의 80%를 중국 기업이 점유하기도 했고 잠비아의 국제공항 도로 건설 사업을 중국 기업이 수주하기도 했죠. 또한 잠비아는 최대 구리 생산국, 잠비아 구리 광산 80%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China is not a country that is in solidarity with Kenya. China is here for its own personal benefits. It's unfortunate that our country and our government is accepting to be lied to and to be cheated by China. Why are they not doing this project in China? Why are they coming here to spoil our environment?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원하는 건 돈뿐만 아니에요. 기마 자세로 중국 노래를 부르며 아이가 학대를 받는 이 영상. 중국 자본으로 지어진 아프리카의 한 학교에서 찍혔는데요. 아이는 중국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대중국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는 앞서 영상 속 학교같이 중국 자본으로 지어지는 공자 학원이 있기도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50여 개의 공자 학원을 세웠어요. 중국어뿐 아니라 중국 문화, 역사까지 가르치고 있죠. 세네갈은 제2 외국어로 영어보다 중국어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아프리카의 우수한 청년들에게 국비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미래의 국가 중력이 될 인재들을 중국으로 데려와 공부시키고 생활비까지 지원하는데요. 이유는 이들과 유대 관계를 쌓으며 아프리카 진출을 더 쉽게 하려는 셈. 차이나 아프리카, 중국의 공격적인 아프리카 진출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차이나 아프리카의 국제사회는 신제국주의라며 비판을 보냅니다. 유럽이 아프리카에서 손을 떼었던 것과는 반대로 중국은 아프리카를 주목했고 아프리카 시장이 부상한 지금에 와서야 서구권은 또 다시 아프리카에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죠. 아프리카, 중국의 두 번째 대륙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또 다시 누군가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 이제는 그들만의 힘으로 성장할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